네, 반갑습니다. 전나무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 하루는 쉬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4월 5일이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윤통도 부활절에 메시지 내고, 어쨌든, 그게, 공교롭게도 F-15E 전투기가 격추가 됐는데, 장교, 조종사하고 장교를 무사히 구출해냈죠.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구출한 날짜가, 4월 5일. 부활절이죠, 부활절. 제가 신을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신은 안 믿지만은 어떤 기운 같은 거는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라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주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운들이, 진짜 부활을 지금 확실하게 도와주고 있지 않나. 그 부활이라는 게 윤통의 부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조종사를 무사히 구출한 거, 그것도 하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늦었거나, 그랬다면은 죽었을 수도 있는데, 죽거나 아니면 포로가 되든지, 이제, 특히나 계급이 또 대령이라고 하니까, 만에 하나 붙잡히거나, 이란에 붙잡히거나 하면은, 포로가 되거나 하면은, 이건 진짜 좀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빨갱이, 짱깨 매체들도, 뉘앙스는, 대단하다고 이제 썸네일도 달고는 있는데, 조금 느낌은 뭐랄까요, 이란에 포로가 됐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그런 좀 뉘앙스를 풍긴다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지금 구출 작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이제 대충 36시간 고립됐다가 구출됐다. 그냥 비상적인 것. 항상 우리나라 짱깨 매체들이 그러듯이 비상적인 것들만 가지고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포로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 짱깨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했을까요? 그럼 아마 지금 포로가 된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아마 몇 달을 갖다가 또 물어 뜯을 거예요. 물어 뜯으면서 봐라, 미국 끝났다 막 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그래, 점심 먹으면서 그 사람이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으니까 전쟁 끝나고 막 이제 태어났다는 얘기죠. 70대 초반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래, 그때 이제 식당 사장이 이제 YTN인가 연합뉴스인가 이제 틀어가지고 뉴스가 나오는데, 미국 얘기가 나오고 트럼프 행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트럼프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그런 거야 주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트럼프 같은 걸 뽑아주는 미국 국민들도 의식 수준이 엄청 낮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웃음이 좀 피식 나면서도 뭐랄까 진짜 좀 섬뜩하다고 해야 되나? 좀 공포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4050 세대야 뭐 솔직히 70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걸 솔직히 잘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제 또래만 해도 솔직히 아주 유년 시절에는 이제 그러니까 70년대 때 유년 시절에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특히나 이제 또 거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지금 제 유년 시절에 그 남아있는 기억들을 얘기를 하면 솔직히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분들도 잘 안 믿어요. 예를 들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코딱지 파가지고 먹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 한다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경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걸 뭐 제가 굳이 이제까지 그러면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을 만한 어떤 그게 있었겠습니까? 거지에서 살았던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제 또래에서는 그런 경험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막 이제 태어난 그 세대가 도대체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 트럼프 형님을 뽑아준 미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부산만 놓고 보면 아마 지지율을 조사하면 40에서 45%는 나올 것 같아요. 40에서 45%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봐도 최소 30에서 최대 35%는 나올 거라고. 제가 왜냐하면 그때 뭡니까 윤통하고 대선 때 마지막 지지율 제가 그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50대 38 정도 나올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죽어나 사나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3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다면 3명을 만났다면 처음 보는 사람 예를 들어서 3명을 만났다면 최소한 그 중에 1명은 무조건 찍었을 거고 여전히 지지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개헌 얘기도 하면서 또 이번에 주는 돈 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충격의 연속이었던 게 뭐냐면은 개헌을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연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주둔비 주는 거 그냥 미군 쫓아내고 그냥 그 돈 아끼는 걸로 그냥 국민들한테 나눠주라고.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람을 잘 안 만나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 식당을 좀 자주 가니까 그런 얘기들이 자주 들려요. 그래서 제가 부산은 제가 보니까 조사를 하면 아마 최소한 40에서 45%는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대적인 청소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어줍지 않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랬기 때문에 윤통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뭐 박주현이나 황교안 얘기 또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또 뭐 그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아무튼 주 내용은 박광렬을 국내로 데려온 찌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우선 보면 이 보세요. 적이 실수할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마라. 이란 전쟁을 지켜보는 짱깨. 그러니까 짱깨 편에서 이거 한 거예요. 짱깨 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다 새끼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세요. 하루 만에 12만 해보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둔비는 미국이 내라. 주둔비는 미국이 내라. 짓 한마디에 트럼프 멘붕이 됩니다. 참 그리고 러시아 원유 한국 온다. 일본 배 아파 미칠 지경.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원유가 한국에 오는 거 이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일본이 배 아파 미칠 지경이래요. 아니 왜? 그리고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한 겁니까? 이 달란트처럼 이 채널도 보면 가끔씩 좀 제정신이 박힌 사람 데려와가지고 좀 제정신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식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일본하고 미국을 깐다는 얘기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떼놈들 편을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짱깨들 편이라는 얘기야, 이 새끼들도. 끊임없이 지금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갖다가 지금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또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이게 사람 새끼들이냐고. 이게 개돼지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아니, 개돼지가 아니고 물고기들도 이렇게 안 해요. 물고기들도 자기를 살려준 사람 은혜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무슨 뭡니까 무슨 조그만한 그런 물고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상어라든가 돌고래라든가 거북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다 보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속들은 자기가 현재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 덕인데, 미국 아니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아니었으면 53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지금 53년도 이후에 태어나서 지금 이 나라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 사람들, 과연 몇 %나 태어났겠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아니었으면, 솔직히 미국이 만약에 아니었으면, 전쟁도 53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5개월 만에 끝났어. 늦여름쯤 됐을 때 거의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그럼 1950년 진짜 좀 늦게 잡더라도 인천 상륙작전 하던 그 당시, 그냥 9월 말. 그 정도쯤이면 나라 끝장났어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1950년 10월 1일부터 생일인 사람들을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과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천만 명이라고 치죠. 그러면 1950년 10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4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과연 몇 %가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 80%는 태어나지도 못했어. 최소 80%.
그리고 20%가 태어났더라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굶어 죽었든지, 뭐, 어디, 당나에 끌려가서 죽었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사람이 있는데,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트럼프를 욕하는 수준을 넘어서, 저딴 걸 뽑은 미국 국민들 의식 수준이 한심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여기 보세요. 끊임없이 지금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국뽕을 지금 주입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저는 그래, 시간이 갈수록, 야, 그냥 진짜 이 나라는 그냥, 이대로 그냥 가가지고, 집 지하에서 그냥 신화원에서 살다가, 저 짱깨들한테 나를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짱깨놈들한테, 그냥 살해당할 놈은 살해당하고, 어디, 특히 여자들은 그러면 당연히 그리 되겠죠. 강간당하고, 또 끌려가가지고, 그래, 그냥 씨바지로 하든지, 정액바지로 하든지, 진짜 그냥, 씨발, 그냥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솔직히. 진짜 그때도 만약에 누구 탓을 할지. 제가 보니까 그때도 아마 윤통 탓을 하고 트럼프 행위 탓을 할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빈 얘기 같습니까? 그 소리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요 근래에 느끼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 상황이 돼도, 자기 자신을 욕하고, 자기가 찍어줬던 그 찌질 욕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찌질 욕하기보다는, 윤통 탓을 하고, 미국 탓을 하고, 트럼프 행위 탓을 할 것 같다니까? 왜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장동익이 물고 빠는 그 새끼들. 지금은 보면, 윤석열 자기들도 어디, 그 그림을 올리든지 그렇게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동익을 지지하는 새끼들은 아직까지도. 그러면 만약에, 지선에서, 일단 그래, 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 새끼들이 절인을 선택을 하게 하고, 물론 확 이기는 건 아닌데,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이기는 구도를 잡고, 이렇게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선거를 이겨보세요. 그러면 논리가 이거 솔직히 논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봐라, 절인하니까 이기지 않냐? 이걸 노리고 이 거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어차피 지더라도 또 덮어 씌울 게 있지 않습니까? 저준이 늦었다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질질 끄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절연을 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졌다. 아니 이게 이 정도 판단도 안 되나? 이거는 솔직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그래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았으면 배움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IQ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판단이 안 되면 그게 진짜 제가 말씀드리듯이 좀비예요. 좀바퀴. 걔네들을 보면 걔네들이 결국에는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가면 어차피 나라는 끝장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진짜 그런 상태까지 가가지고 개헌이 되고 한다면 그래 짱개 새끼들
막 들어와가지고 막 어디 아무데나 가가지고 똥을 좀 싸 지르고 길 가다가 이쁜 여자 보이면 데려가가지고 그냥 강간하고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는 이런 배은망덕한 쓰레기 종족은 청소를 해야 돼요. 거기에는 소위 자기가 평생을 뭐 보수 우파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새끼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고요. 특히나 지금까지도 장동혁 같은 그런 쓰레기를 지지하는 것들, 그것들이 무슨 뭐 보수고 우파입니까, 여러분? 그런 새끼들이 전환길욕하고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한국 군사력 본 미국 유럽 발칵. 참. 그냥 이런 걸 보고 맨날 국뽕에 취해 있으니까. 이런 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정도 보면요. 진짜 우리나라가, 미국 뭐, 발끝에 때만큼도 안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배은망덕한 말과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쓸어야 돼. 청소를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국뽕을 주입시키는 이런 미친 쓰레기들. 이게 진영하고 관련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영을 떠나서, 아니, 이런 말도 되도 않는 국뽕을 주입시키는 이런 새끼들, 당연히 이게 마약이잖아요, 마약. 딴 게 마약입니까, 여러분? 이게 마약이잖아.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황일경이 이런 거 몇 개 들으면 막 와 우리나라 진짜 세계 최강대국이야. 시성은 안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자기가 또 보수고 우파라고 한다면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나라가 환율이고 유가고 뭐고 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민생이 파탄나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전부 다 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조회수 빨아먹는다고 코인 빨아먹을 거라고 이런 국뽕 영상만 제작해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씨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한국 세계 1위 독주 충격. 영국 교수 충격 고백. 한국 세계 1위 독주. 말씀드렸지 내용은 절대 안 봅니다. 그냥 쓰레기. 보세요. 이게 2일 전에 올라왔는데 681이잖아요. 그럼 얘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얘도 국뽕으로 좀 이 돈이 좀 되겠는데? 그렇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나라가 지금 뿌리째 지금 썩어가지고 지금 이 서 있는 것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조차가 검은스러운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툭 건들면 그냥 자빠진다니까요. 윤통이 그랬잖아요. 개헌 포고문에 문 읽으면서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 말이 맞다니까. 근데 왜 버티고 있느냐? 아직은 미국이 지금 여기에다가 군사를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 미친 쓰레기 새끼들이.
쥐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숨쉬고 살고 있는 게 누구 덕인지,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게 누구 덕분인지, 지금처럼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씹으려도 누구도 제재를 안 하는 게 누구 덕분인지, 그걸 잊어먹으면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게? 그게 개돼지예요, 그게? 그보다 이란 방어 실패 후 급 상승 중 전 세계가 K 방산에 미쳐. 여기도 보세요. 33에 나온 거 보면, 이제, 이 국뽕 채널, 곧 갓 입문함, 초짜겠죠? 그리고, 장동혁 폭망하면 즉시 한동훈 컴백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지금 장동혁이나 뭐, 한뚜껑이나, 장가발이나 한뚜껑이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오히려 더 지금 보니까, 장돌뱅이 그 새끼는 더 지금 아부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찌한테. 이 새끼들도, 그 고성국이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의겸이 윤통의 복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 이 새끼들도 당연히 혀를 뽑아야 돼요. 혀를 뽑아가지고 진실을 내야 돼요. 함부로 주둥이 노린 그 대가가 어떤 건지를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장동 변호사 누나 휴스턴 총영사 임명. 이게 윤통 시절에 이런 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나라 뒤집어졌지. 근데 조용하죠?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소위 우파 유튜브라는 새끼들이, 제가 왜 다들 쓰레기라고 하냐면, 단 한 놈도 예외가 없어요. 다 쓰레기 새끼들이야. 왜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찌질 욕하고 찌주당을 욕을 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이 새끼들 이런 짓 할 줄 몰랐나? 다 알았잖아. 이런 짓 할 거라고 다 알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차피 이 새끼들은 상수였어. 저 새끼들이 권력 잡으면, 뭐, 일가친척도 다 데려다가, 어디, 자리 주고 막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욕을 해? 어차피 자기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 짓을 막아야 할 새끼들이 누굽니까? 그 야당이 국민의힘이잖아. 그 우파, 보수. 제대로 그러면 지금 뭔가를 하려면 국힘을 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돌뱅이 힘이 없어서 응해요. 우리 장동희 대표님 힘이 없어서 응해요. 힘이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장동혁을 갖다가 좀 까는 놈들이다 하더라도 지선에서 이겨야 된대. 이렇기 때문에 지선에서 이겨야 된대요. 이게 무슨 개논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논리가 이해가 돼요? 이거를 갖다가 이런 뉴스 기사를 옮겨다가 비판을 하면서 찌질 비판하고 찌주당을 비판을 하면서 정작 이 일에 대해서 이슈화하고 물어뜯어야 될 국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변명이라고 지금 한다는 게, 이래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어쩔 건데? 이기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기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 소위 우파라는 새끼들은
그냥 저 빨갱이 새끼들보다 못한 쓰레기들이라니까. 그럼 윤통도 그런 얘기했지. 비단 배지 달고 있는 저 새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위에서 뭐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어슬렁거리는 새끼들, 그리고 또 뭐 저기 기관장이라도 하나 해보겠다고 어슬렁거리는 새끼들, 지자체장 한번 해보겠다고 어슬렁거리는 새끼들, 뭐 지방의회 의원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어슬렁거리는 새끼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이런 거 일단 그래 비판을 해. 그 다음에 그러면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국힘을 제대로 후려갈겨야 이 새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모두가 합심해서. 그런데 뭐 대자유총회니 뭐니 하면서 뭐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죄다 몰려가가지고 이것처럼 장동랭이 지금 물고 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 보세요. CPEC USA 2016 제가 봤던 황교안의 진가를 미국이 알아봤고 대한민국이 알려졌다는 점이 뿌듯하다. 미국이 인정한 황교안으로 뭉치는 것이 시대정신. 이게 뭡니까? 황교안으로 뭉치자, 황교안 대통령 만들자, 이 얘기잖아요. 과연 그러면 미국이 황교안을 인정했을까요, 여러분? 황교안이 그 과거에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국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인터넷을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든 정보가 저장되는 서버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는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세상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고 뭘 하고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뭘 하는 모든 그 행적들이 어딘가는 기록이 될 텐데 그게 그 관리를 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서버가 다른 나라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는 미국이라고요. 우리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인터넷에 접속해서 뭔가를 하면 그 모든 기록들이 죄다 기록이 돼. 어떤 서버인가에는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는 미국이라고요. 미국.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을까요? 뭐 도청, 감청.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그거를 도청하려고 어떤 도청기를 심어놓는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요즘에 위성으로도 웬만한 곳은 다 도청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아니 그러니까 미국한테 덤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 딥스테이트하고 이 짱개 새끼들이 연합작전을 하고 있는 이런 온갖 비리로 막 뇌물 주고 여자 줘가지고 막 그 간첩 그러니까 결혼까지 해가지고 막 뭐 하는 그런 작업으로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그 외의 방법으로는 지금처럼 트럼프 형님 같은 이렇게 정말 이 사명감이 뚜렷하고 철학이 있는 그런 미국의 지도자가 나왔을 때는 못 듭니다니까. 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아니 그래 뭐 최수영 공작관이
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거짓말일 일 없어요. 왜냐? 최수영 공작가를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 당연히 박주현이나 이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했겠죠. 뭐 박주현이도 만나고. 그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2024년 5월 달에 올린 그 영상, 윤통 보고 저 새끼라는 그거 했던 그 영상, 그걸로 이 새끼에 대한 판단은 다 끝난 거예요. 그걸 보고도 아직 판단을 못 한다? 그래서 제가 미정계도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거기 있는 새끼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쓰레기들이야. 끊임없이 전환길 보고 깬추파도스라고 하고, 자혁당 막 지랄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박주현이하고 이게 막 이래가지고 만약에 하는 거면 그것도 그냥 좀비. 지가 자유우파라고 하면서 황교안이가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를 까먹었나? 우리 박 대통령이 막 했던 그것도 다 잊었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게시물에서 이걸 딱 올렸더라고요. 이게 뭐겠습니까? 과시욕이지. 자기 스스로는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빛이 나는 사람하고 사진을 찍었다든지 뭐 같이 밥을 먹었다든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고 같이 밥을 먹고 그것도 기록에 남기고 봐라 나 이런 사람하고 친분이 있다? 사업적으로 물론 그런 게 필요하긴 하겠죠. 뭐 사업적이든 뭐든 다 모든 그 세상사 사회생활 하면서 일정 부분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너무 속 보이잖아. 뒤에서는 호박씨 더럽게 까면서 앞에서는 제가 최수영 공작가 어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뭐 바이칼로 하고 이런 얘기 하길래 조금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래 또 조금 신뢰도를 까먹었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무슨 우주군 얘기를 하면서 AI 군대 쉽게 말하면 그냥 터미네이터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기술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기술 지금도 어차피 전장에 투입도 돼 있고 저 짱기 새끼들은 뭐 지금 개 로봇 가지고 그 뭐 분단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어떤 동영상도 좀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래 뭐 그래 지구 반대편에서 반대편까지 2시간이면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 조금 그런 쪽에서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 아마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거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것도 분명히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르파에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처음에 90년대, 2000년대까지 해가지고 제법 돈을 주면서 이 전투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개발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책임자들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 애들이 그 상용화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이제 그 파토가 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생산하는 모든 로봇은 인간 살상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 철학, 그게 처음부터 그 철학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됐던 건데, 그러면 미국에서 당연히 다른 업체들한테 발주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의 그 발전 속도, 그다음에 테슬라 그 옵티머스의 발전 속도를 보면 만약에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개발을 만약에 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보다 조금 더 발달된, 진화된, AI 로봇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는 거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교계를 좀 갸웃갸웃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래, 지금 현재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뭐, 그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아무튼, 뭐, 얘기가 자꾸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 안으로 뭉치자. 윤통,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니들 죽어, 이 새끼들아. 깝치지 말라고. 아유,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군사작전.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정말 아마, 늦어도 한 2, 3년 내에 아마 영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영화로. 이란 전쟁에서 다시 재현된 라이언 일병 구하기. F-15 탑승자 구출 전말. 트럼프가 직접 공개. 그러니까 이게 격추가 된 게, 그러니까 막 이 빨갱이 새끼들은 죄다 하는 말이 뭐 이란 방공망만 무력화됐다고 했는데 아니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공망이 무력화된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 박혀있는 기지에서 땅에 박아놓고 쏘는 것들이야 당연히 다 파괴가 됐고요. 개인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방공망. 뭐 예전 같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팅어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냥 개인이 그냥 휴대하면서. 그리고 이 당시에 무슨 작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저고도로 지금 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고도로. 그래, 저고도로 날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개인 활기에, 이제, 맞은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 쑥 빼잖아. 그 격가지만 가지고, 미국을 어떤 형태로든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 있는 것만 찾아서,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발목 부상인데 2000m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참. 그를 구하기 위해 투입된 155대의 항공기와 특수부대. 적진 한복판에 수송기 착륙시키는 초강수. 이게 아마 착륙을 했는데 그게 모래밭이었다잖아요. 그래서 이륙을 못하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남겨두면 안 되죠. 폭파시켜야지.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지금 뭡니까 이란이 격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정신 나간 새끼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뭐 그냥 법적으로 뭐 재판 받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재판 없이 그냥 사살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비상계엄 제대로 된 비상계엄자, 정말 진정한 비상계엄이 발동이 돼야죠. 제가 보기에 그래, 뭐, 미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개헌해가지고, 윤통이, 솔직히 지금 요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윤통 그냥 종신 대통령으로 하고, 왜냐면은, 솔직히 지금 인물이 없잖아. 인물이. 그럼 2030이 지금 똑똑한 애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정치적인 입지도 좀 다져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각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어떤 행정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쌓은 다음에, 이제 또 나오면 되니까. 왜냐면 2030은 20년 후라고 해봐야 4050이잖아요?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아씨, 그냥, 그래, 뭐, 미군정, 짧게, 한 1년, 그 1년 정도 그러니까, 계엄 상황으로, 계엄 상황을, 이제 계엄을, 이제 뭐야, 선포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제대로 청소한 다음에, 바로, 개헌하고, 윤통 종신 대통령하고, 뭐 종신 대통령 하면 최소한 20년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연임제로 하든지.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 윤통이 뭐 8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감으로 키울 만한 만큼의 어떤 시간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전우를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원칙으로 적진에서 헬기 탈출 구조 완료. 그 보세요. 헬기를 띄운 게 아니고 부품을 가져가가지고 물론 당연히 모듈 형태로 가져갔겠죠. 그 수많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 같으면 팔 두 쪽, 다리 두 쪽, 몸통, 대가리 이게 둘둘 6조가리로 나눠가지고 하듯이 헬기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17조각의 모듈로 가져가가지고 차차삭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진정한 그 국가 아닙니까? 어느 누구처럼 주디로만 뭐 배가 망신시키겠다? 그랬다가 대사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꼬랑지 내리고 그딴 새끼 참. 그리고 요즘에 그러면 박상용이가 이 새끼 제가 그래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뭐 오래전도 아니죠. 1심 판결 나고 났으니까 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계엄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훼손하려고 했고 이는 비록 1심이지만 내란죄로 평가되었으며 그 계엄 선포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많은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끼를 지금 물고 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인가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톡방에 쫙 뿌렸어요. 근데 소위 그 자유우파라는 것들 박상용 물고 빠는 이 영상들이나 기사를 갖다가 계속 퍼다 나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것들. 이 족속은 진짜 대부분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아니, 이런 걸 보면 자기가 만약에 윤어게인을 지지한다면 이거를 보고 이 새끼를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런 글이나 영상 퍼다 나르면서 막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가 윤어게인 한다며. 그런데 계엄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새끼가 쇼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참. 진짜 그러니까 웬만한 방법으로는 이 갱생이 안 돼요. 갱생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통이 대선 기간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잘 살 수 있다고.
그 의미를 또 되새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복귀를 하면 그냥 종신 대통령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 꼬라지를 보면서. 자기 윤 어게인 막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보고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안 두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저도 이거 오늘 알았습니다. 그때 이게 4월 3일이었습니까? 그 국회 그 연설하러 가가지고, 주영이 이러고 있죠. 그리고 짱돌웨이 이러니까 언제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결기가 있고 지가 정말 자유파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굴 보는 게 중요하냐? 지금 물가, 유가, 환율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언제든지 좋습니다. 가방모찌 확정이요. 근데 만약에 지가 정말로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숭상하는, 그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있고 철학이 있다면 지금 얼굴 보는 게 중요하냐고. 지금 시원하라, 지금 민생 파탄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물가, 유가, 환율 안 잡냐고. 돈만 풀고 있냐고. 물가가 천정부지 오르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돈을 푸냐고. 네가 대통령이냐고. 도대체 니 뭐하고 있냐 지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좋습니다. 불만 주십시오. 셰셰. 여기 보세요. 앉아가지고 넥타이 빨간색 안 맸네요. 이 얘기가 뭔 얘기겠습니까? 조롱하는 거잖아, 씨발. 빨간 거 안 맸냐고. 이 새끼가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딱 보니까 그래, 빨간색이 아니야. 젖밥이네. 이렇게 이런 말 해가지고 한 번 더 꼽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서 헤헤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언제든지 좋습니다 하고 나서 들어갔다가 왜 빨간 거 안 맸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제1야당 대표가 이 뭡니까 이게. 이런 새끼를 물고 빨아. 니들이 자유우파 민주주의가 듣고 나라를 생각한다고.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이게 의도가 뭐예요? 누가 봐도 그냥 느낌 안 오세요, 여러분? 만약에 빨간 거 하고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그랬어. 근데 빨간 거 안 했어. 그러니까, 저 새끼 저거 한번 놀려먹어야지? 안 했네요, 빨간 거. 이런 거 있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메고 왔어요. 그리고 대통령님하고 정청래 대표님은 넥타이 색깔이 비슷한 거 보니 헤헤헤. 이 조롱하는 거잖아, 이 병신새끼들.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 안 드냐고.
국힘 당대표라는 새끼가 대표 자격으로 와가지고 자기 당 색깔 있는 그 넥타이도 못 메고 왔다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헤헤헤헤 예 대통령님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에이 씨발 진짜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물고 빨고 잡아서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이 씨발놈들아.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목소리는 좀 높이 떨어도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하다 보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있나 이런 씨부랄 새끼들. 윤통은 지금 구치소에서 그 좁은 방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래 씨발 그래 뭐 4월 4일날 또 나와서 개운 사과했다며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 이런 새끼들을 지지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새끼 지지해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새끼 그러니까 당대표인데 그 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뭐 할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된다고. 이겨서 뭐 할 건데 그래. 이겨서 너희들이 뭘 바꿀 수 있냐고. 아 지금은 이제 지방 권력만 가져온 거고 이제 다시 의회 권력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그 총선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좀 이겼다 치자. 그럴 일은 전번에 만번에 일도 안 되지만 그러면 이 행정 권력도 가져와야 됩니다. 에휴 씨발 버리 새끼들. 이 존박기 새끼들.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박광일 얘기했냐면은 이게 있어 다소곳이 앉아서 비굴하게 지르고 있는 걸까. 이게 조롱을 하는데도 그냥 셰셰 이거 저는 이게 맞을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4년 전에도 방송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약 그렇게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걸 통계 자료가 나왔고 각 그 매체에서는 단신으로 그냥 한 2번 하고 나서 접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윤통이 12월 말에 국민과의 대화하면서 직접 발언한 거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약이 폭증했다는 거는 정권에서 그냥 손 놓고 있다는 얘기다. 아니 현직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전 정권에서 마약 수사 그냥 손 놓고 있다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저 새끼들이 그냥 뒷배야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 차리는 게 마땅한 거고 소위 만약에 지들이 언론이라면 마약이 왜 이렇게 폭증했는지를 기획 취재, 잠입 취재, 심층 취재 막 하면서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싸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싸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기자들 불러놓고 하루에 서너 번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도대체 마약이 어찌다가 이렇게 20배나 증가를 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과연 너 민주당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렇게 만약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 보름, 한 달을 떠들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나라 뒤집어졌지. 지 새끼들 그걸로 끝났어. 근데 안 하네. 그때도 그랬잖아. 안 하네. 왜 안 하지?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자기들도 다 관련이 돼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이 만약에 진짜 깨끗하게 관련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하지. 왜냐? 이거 뭐 저 새끼들 완전히 막 조지는 정도가 아니고 뿌리를 뽑아가지고 저 새끼들 완전히 도둑을 낼 수 있겠네. 딱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났어. 물론 뭐 국정감사나 하면서 한두 번 얘기는 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 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론에서도 안 다뤄주고, 어디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서만 뭐 좀 지민을 그 인터넷 할애를 해주겠죠? 그게 끝이야. 왜냐? 이 새끼가 잡힌 지 오래됐잖아요. 그니까 제 생각에도, 최수영 공작도 그때 몇 번 했었거든요. 마약 얘기를. 이권 다툼 때문에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냥 가만 생각해보니까 최수영 공작도 그 얘기를 한 게 왜냐면은 이 새끼하고 이재명 쪽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거든요. 이 새끼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재명이는 막말로 족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싸 이 새끼 데리고 와가지고 기존에 여의도 정치권에 있던 새끼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다 연루가 되어 있을 거니까 일단 자기가 이 새끼들 다 조질 수 있는 카드 하나 지는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걸린 이권도 이제 자기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최수영 공작관 말대로. 그래서 제가 최수영 공작관을 100%는 아니지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뭐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 제가 예측했던 거하고도 아구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최수영 공작관이 주한미군에서 해커를 잡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최수영 공작관하고 전환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더 갑자기 바짝 엎드렸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얘를 딱 데리고 온 순간부터 분위기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박광렬이도 그랬잖아요. 내가 입 열면 검사 열어 또 붙는다. 검사뿐이겠어요, 여러분? 검사가 열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 검사가 그러면 뒷배 없이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뒷배 없이 지 단독으로 뭐 이렇게 지가 다쓸 일을 했겠어요? 조직이 그렇게 움직여집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검사 뒤에는 뒷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뒷배 누구겠어요? 배지지. 이렇게 나라가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이나. 그런데 천지분간 못하고 온갖 깜도 안 되는 그런 쓰레기들을 지지한다고 4분 오열돼가지고, 물론 뭐 윤통 입장에서 뭐 4분 오열되는 게 낫기도 할 겁니다. 어차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국힘 얘들도 어차피 상수였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쟤들이 무슨 짓을 하건 제가 이제까지 말해왔던 어떤 상황들에 털끝만큼도 영향을 못 끼치거든요. 그리고 그건 오히려 이제 긴가민가 했던 것까지 완전히 이제 투명해졌잖아요. 국힘 저것도 그냥 다 쓰레기구나. 그 틈을 뒤집고 이제 황교안이하고 박지원이 이 새끼들이 이제 어떻게 한번 비벼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비지 마, 새끼들아. 죽어. 깜도 안 되는 새끼들이 어디서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5일날 그러니까 보세요. 5일날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 모였더구만. 아니 그래 뭐 이제 찌다고 잔당들이야 그러다 치고 짱돌배기까지도 막 헬렐레 하고 쫓아가가지고 막 축사한다 치고
그런 걸 보고도, 그래, 오늘 제가, 그래, 이걸 만들어가지고 도배지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뭐였는지 압니까? 이거는 분명히 제가 그 쿠킹 무자비하게 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짱돌뱅이 지지자들이 도배를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대응해가지고, 개딸이 동원돼가지고 도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뭐지 이거? 그 제가 좀 놀렸죠. 야, 너희들 씨발 그냥 결국에 이렇게 한 패인데 지금까지 왜 싸운 거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 감별사예요. 감별사. 리트머스 시험지. 이 새끼가 빠돌이, 빠순이, 누구 빠돌이, 빠순인지 정확하게 검증해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그리고 5일날 아마 이 교회 갔다가 순복음 교회 갔다가 그러니까 그 쓰레기들 참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20몇 년 전에 어차피 제가 그 마포에 마지막 2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바로 강 건너 서강대교 건너서 바로 거기 서강대교 남단 그쪽 거기가 바로 순복음 교회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순복음 교회에 등록된 교인 수가 85만 명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뭐 최소한 절반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 뭐 안 나오는 사람이 뭐 절반 가까이 되건 말건 절반이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40만 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애초부터 거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치질하고 자기들 영업하고 하는 그런 장소였지. 믿음 개나 주라고 하세요. 만약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자기 동네에 교회 많잖아. 자그마한 교회. 근데 그런 데는 절대 안 가잖아. 부산도 보면 보세요. 대형 교회 아니 씨바 저기 어디입니까 예전에 송월타워 있던 자리 거기 지금 부정교회가 그때 공사할 때 제가 다 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공사비가 한 1,000억 이상은 들었을 것 같아요. 1,000억 이상은. 아니 교회 하나 짓는데 뭐가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초양동에서도 그 부정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싫어하냐면 이런 것도 있다고요. 아니 종교 믿음이 중요하다면서 큰 교회는 왜 가고 큰 절에는 왜 가냐고. 그냥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 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절에 가서 그냥 뭐 물공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예전에 뭐 어느 목사가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큰 교회가 아니면 은혜가 안 된다고. 무슨 씨부랄 말도 되도 않는 개소리야. 그런 새끼들이 뭐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제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뭐 굳이 대대까지는 아니죠. 뭐 그래봐 조선 말기 때부터니까 뭐 정조 할아버지나 그때 그제였으니까 어차피 김영삼이 할배니까 아마 뭐 한 1800년대 한 중반 정도는 되겠네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7, 80년 정도? 그러니까 그때부터니까 그래도 뭐 한 4대, 5대 정도? 였으니까 다녔죠. 그런데 뭐 대가리 좀 굵어지면서 보니까 아마 영어 나하고도 안 맞고 아니 성경 뭐 믿으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믿으라고 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이제 벗어났죠. 뭐 아무튼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큰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뭔데? 결국에는 그게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안 된다?
그 은혜가 안 된다는 게 진짜 뭐든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아니고 사람이 많으니까 영업하기 쉽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기에 그래 뭐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최소한 수십만인데 그 수십만 명 뭐 물건 하나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 원짜리 물건을 갖다가 10만 명한테 팔면 얼마입니까? 10억이잖아 10억. 그게 쟤들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씨발 그래 뭐 혹시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욕을 하든 말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씨발 왜 안 틀렸냐고.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큰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사람 많은데 왜 필요해. 그냥 조용한데 자기 동네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그 예배 드리고 축복하고 하면 되지. 아니 그래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래 뭐 매일신문 여기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마트 규제 필요하다. 원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한다. 이거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그 석유 상한가 이것도 반대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짱돌베이만 물고 빠는 그냥 빠돌이 빠순이 새끼야. 정신 차려. 보수당은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는 말에 반대한다. 시장에 맡기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정부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시장에 맡기면 시장 실패가 있다. 상생을 위해 규제해야 한다. 아니 여러분 이거 목소리 변조하고 얼굴 가리고 들으면 이거 찌지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목소리 다른 사람이 대역을 쓰든지 또 그 대역을 써가지고 이걸 그대로 읽게 한다면 이거 당연히 저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유우파 시장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보수정당의 대표가 유튜브에 나가서 시부리 말이랍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도 예전에 우리 장 대표님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저 빨갱이들 새끼 다 기분 다 맞춰줘야 돼요. 그렇거든요. 우리 장 대표님 흔들지 마세요. 흔드는 새끼는 에라이 쌍 버러지 새끼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족속들은 집 지하에서 그냥 평생 사는 게 딱 맞아요. 거기다가 제가 짱기 새끼들한테 조공 바치는 집 팔려 나가고 좀 이쁘장하게 생기면 저기 조공으로 바치고 또 신센 놈들은 또 조공으로 바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숙명인 게 맞아요. 이 족속들은. 딱 이 족속들만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국힘은 규제를 푸는 쪽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이진숙, 이상규 컷오프는 대표의 뜻과는 달랐지만 독립적인 공관위의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제 뜻이 관철되지 않아 안타깝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그 스스로 지가 바지라는 걸 갖다가 자백하는 거잖아요. 나 바지야. 바지인데 힘 없어. 힘이 없어서 바지야. 그러면 힘이 좀 생기면 바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 근본은 절대 안 변한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근본은 절대 안 변해요. 제가 변한 거는 제 근본이 빨갱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한 거고, 단지 그냥 저놈들의 그 세뇌에 좀 당해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근본은 빨갱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새끼는 근본이 빨갱이야. 이 새끼는 근본이 빨갱이야. 이게 딱 그게 지금 상황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기 선생이 저하고 같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아직은 약간 좀 인증을 좀 안 하려는 어떤 생각이 아직 머릿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바뀔 거라고요. 아, 그리고 그래. 지난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일단 다 끝났습니다. 어제였죠. 전기업 선생님인가? 의사 선생님인데, 나와가지고 또 뭐, 백신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을 나왔다고 하고, 미군 부대에서 또 근무를 또 했다더라고요. 의사로서. 그러니까, 오이씨. 세계적인 스카기네, 당연히. 그 이제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래. 거의 다 수긍이 되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건 안 맞은 사람이건 그러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그걸 억제를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약이나 어떤 음식이나 뭐 이런 걸 먹어야 되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백신에 나노봇이 3,000억 개가 들어있다더라고요. 그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뭐지 저거? 왜 이게 제가 놀랬냐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그러니까, 그 한 번 맞으면 그러면, 한 사람 몸에 3,000억 개가 들어간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백신에 3,000억 개의 나노봇이 있다고, 일단 제가 어설픈 지식으로, 일단 그냥 그 지식적인 부분 빼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뭐 생각을 했는데, 3,000억 개, 그러면 한 사람 몸 안에 그러면 3,000억 개가 들어가 있는 건가? 일단 이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3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억 개면 100분의 1이잖아. 그러면 세포 100개당 나노봇이 하나씩?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보세요. 아무리 나노봇이라고 하더라도 3,000억 개를 만약에 쭉 쌓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0억 개. 그럼 나노봇이니까 나노가 1억분의 1이잖아요? 10억분의 1인가?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1110억, 맞고 10억분의 1이죠. 그러면 3,000억 개면 10억분의 1밀리지 않습니까? 10억분의 1밀리. 10억분의 1밀리니까 잠깐 맞나? 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맞구나. 10억분의 1 밀리미터. 그러면서, 3,000이잖아, 3,000. 300이잖아, 300. 300밀리미터면 얼마입니까? 30cm잖아, 30cm. 일렬로 쌓으면 30cm가 된다는 얘기인데? 길이가? 몸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나?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만약에 그래, 그래.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노봇 만드는 게, 예를 들어 그냥 1원 든다고 칩시다. 1원 들면 얼마예요? 3천억 개면 3천억이잖아, 3천억. 아니, 한 개 만드는데 1원이 들 때 3천억인데, 그러면 한 사람 멍 안에 3천억을 집어넣는다고? 아무리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니, 3천억이, 인당 3천억이면 그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그래.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3천억 개가 어떻게 나온 거지? 한 사람당 한 개가 들어가면 어차피 70억 명밖에 안 되니까 70억 개면 충분한데. 그럼 3천억 개면 40분의 1이잖아요. 40분의 1.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또 신뢰감이 또 확 떨어지는 거예요. 다 좋았는데, 갑자기 막판에 3천억 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웃기는 게 그래. 저도 솔직히, 대가리가 왜 이런 쪽으로만 돌아가는지 저도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돼요. 뭔가 누가 얘기를 하면, 일단은, 그런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왜 의심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은 원래 의심을 하게 진화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수렵 채집하던 동물 생활을 할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동굴 안에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잠을 자다가 동굴 입구 쪽에서 만약에 좀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모르겠고 그냥 계속 자야 돼요? 아니죠. 일어나가지고 경계태세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혹시 야생동물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무슨 금치호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인류는 어떤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의심을 하도록 진화를 해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방에 보초를 서고 있는데, 데미지 따라서 저 앞에 밤에 이제 보초를 서고 있는데 캄캄한데 저 앞에 풀숲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소리 듣고 고라니겠거니 하고 그냥 넘겨야 됩니까? 아니죠.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경계태세 가지고 위협 사격도 하고 누구냐고 물어가지고 대답이 없으면, 그렇게 인간은 진화를 해왔다고요.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이상 의심을 안 해요. 지금 자기의 생명이 간당간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 새끼들 아니라고. 제대로 진화해온 사람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처음을 듣거나 새로운 정보를 받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긴 한데 뭔가 조금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의 정보가 들어오든지 하면 일단 의심을 해야지.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한번 찾아봐야지.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사람. 근데 지금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거의 다가 의심을 안 해. 의심 안 하면 죽는다고. 아무튼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